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참 이틀 사이에 18%나 급락을 했어요.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일단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매도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주가의 급락 사태는 분기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을 거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외부 감사인 검토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그날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이런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뭐 상장 폐지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신뢰성이 좀 타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 전반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시장 신뢰도에 타격을 주면서 투심을 좀 많이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4분기까지 의견이 거절이 된다 그러면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로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역시나 투자자들은 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엄격한 잣대의 대우건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들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었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원해서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뭐 충분히 해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서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대우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데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트럼프의 뭐 인연이라는 것보다가는요. 우선 대우건설은 지금 매각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내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재 주가를 보신다 그러면 처음에 인수했던 가격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대로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녹록치 않은 시장의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뉴스들을 보시면은 국내 주택 쪽에서는 괜찮은 실적을 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쪽에서 저유가를 통한 해외 발전 사업 등에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시장 상황으로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반등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또한 외국인들의 매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매력적인 사항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직은 보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뭐 회계 처리 부분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평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기업인 하만을 품으면서 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대감으로는 한 번씩 이슈로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좀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건 역시도 언제쯤 올라갈까 이거와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사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생각과 같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만 인수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그날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오랜만에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에는 우선은 적자가 지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분기도 적자였고요. 3분기도 적자입니다. 하지만 3분기의 예상 적자치를 2배가 늘어난 상황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2배가 늘어난 1,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 노트 7의 사태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털고 난 뒤에 4분기는 괜찮아질 것이냐라는 것에도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주가 회복에는 강하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 실적 발표가 나왔던 날 오히려 또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2분기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차 인증을 통과할 것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4차 탈락 이후였던 생산 이력 1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9월달이 이제 지나면서 1년이 넘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면 상당히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잘들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히 5차 인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에서 11월 달로 이유 없이 미뤄졌다가 지금 깜깜무소식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나기까지는 1, 2개월의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에 아마 올해는 5차 인증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쪽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에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회복에 여전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만 인수를 통한 시너지 기대, 그리고 갤럭시 S8 모델의 배터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는 거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여전한 의문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너지나 또한 정말 이것이 채택될 것이냐, 채택되었을 때 실적이 반영되는 상황들이 4분기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주가가 회복이 되고 추세가 돌려 세워주는 타이밍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전기와 다르게 배터리 부분에서 실적이 4분기까지는 좀처럼 회복할 기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8, S8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모멘텀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게 좀 무게가 실리는 평가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람인 H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4거래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탄탄한 흐름 보이고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사태를 보면 주가 등락이 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좀 관련 이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우선 최근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에 좀 등락폭은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선 실적은 좀 견조한 실적이 나와줬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늘어난 28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정한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업 탐방 갔을 때도 거기서 밝혔던 이야기들이 50% 정도 영업이익률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출액을 많이 늘릴 수 없다 그러면은 수익성을 확대해가지고 실적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던 상황들이었는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이제 잡코리아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들 아시다시피 잡코리아는 이제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면서 사실 다시 재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좀 집중보다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을 줄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람인 HR이 오히려 상당히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로보 어드바이저 등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빅데이터를 통한 아바타 서치를 통해 가지고요. 원하는 내가 일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원하는 구직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료화에 진행이 되면서 지금 광고 배너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성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 광고 배너는 이미 다 찼을 정도의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되면서 국내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잘 아시다시피 보험무역 그리고 자국민의 일자리였습니다. 사람인 HR 결국 일자리 관련주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이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려간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윌비스 그리고 사람인 HR 함께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인 HR의 추세는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정보 부문에서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인 HR까지 짚어봤고요. 김영철 대표님은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원투수는 연기금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실 연기금을 상당히 많이 기다렸었는데요. 전에 이제 2천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하방을 좀 경직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제 조금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번의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전일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고 코스피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 어제 시장이 재미있고 즐거웠냐?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골고루 움직임들이 나와버렸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흐름이 바뀐다 해서 접근했다가는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갖지 못하고 주춤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 조금 더 연속성 있는 여전한 의문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자금의 분산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함께 움직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은 같이 나오더라도 치고 가는 종목 업종들은 이제 많이 차별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수출주도 같은 경우 역시나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어제 코스피 연기금 2천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스피 종목 중에서 뛰어나게 올라갔던 것들은 오히려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에선 조금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장의 흐름들 보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